주위를 둘러보면 남들보다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빠르게, 더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행동을 위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 이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의 정말 유일한 인생 파트너, 위대한 동업자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에게 맞는 동업자는 단 한 명, 찰리뿐이었다. 네, 워렌 버핏은요, 찰리 먼거를 가리켜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신에게도 직언과 직설을 했던 찰리 먼거를 평생 곁에 두고 사업이나 투자의 철학,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찰리 먼거의 가난한 찰리의 영감,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찰리 먼거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미국 시총 탑10에 이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는지, 저자가 남긴 보석 같은 말들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준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운 좋게도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과 고민을 품고 있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보이지만 성공의 황금률, 근본 원리이기도 하다. 나는 살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삶에서 승자가 되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마주했고, 그런 사람들이 얻는 건 단지 돈과 명예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신뢰까지도 얻게 된다. 마땅한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건 삶에서 정말 크나큰 성공이라고 확신한다.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되는 건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이런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부를 쌓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들도 결국엔 죽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다고 해도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은 그들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건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다. 나에겐 악인처럼 여겨졌던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갔던 경험이 있다. 고인을 기리는 시간이었는데 어색한 정적 속에서 머뭇거리기만 할 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형은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식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장례식이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품었던 두 번째 생각은 지혜를 얻는 일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다는 건 단순히 삶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학생이라서, 신입이라서, 처음이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장할 수도,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전 세계에서 평판이 좋은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앞서 10년 동안 잘 통했던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잘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나와 일하는 워렌 버핏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습 기계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시간을 재면서 생활을 했는데 깨어있는 시간의 약 절반가량은
글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의 상당 부분은 1대1 대화에 할애했다. 그가 신뢰하고 또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왜냐고?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였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들보다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빠르게, 더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건 그들이 매일 공부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아침보다 조금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잠들기 위해 부단히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을 만큼 특정한 주제에만 통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수준으로 많은 것을 넓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걸 평생 무의식적으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은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복리로 자라난다.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문들 사이의 기본 원리들이 내 안에서 복리로 자라나 나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내가 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더 깊이 공부했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겪는 혼란과 실수는 결국 사람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겁에 질리거나 자만하거나 혹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심리가 판단을 흔들어 놓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모르고 말이다. 그렇다. 다양한 공부, 다양한 지식을 쌓다 보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망치만 들고 다니는 사람에겐 모든 게 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르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양한 도구,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 여러 학문을 익히다 보면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수학을 배우면 나는 이제 위험을 계산하는 능력이 생겼고, 생물학에서 경쟁과 적응의 원리를 배우면 나는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발전해 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또 진화 생물학의 개념을 대입해 보면 경쟁에서 적자 생존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느끼게 된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아침에 일어난 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절대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관점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 배우려는 노력, 또 분야를 넘나들며 적용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 어떤 문제와 현상을 바라볼 때 다양한 학문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인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나 흔해 빠진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인내하며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워렌 버핏과 투자의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비결 역시 이런 복합적 사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엮어야 한다. 결국엔 지식을 엮는 습관이 내 인생의 큰 자산이자 성공의 열쇠가 되어 주었다. 책과 학문들이 나를 성장시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도 일깨워줬다. 정말 학문은 복리처럼 자라난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이를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진짜 배움은 인생 최고의 투자다. 살면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에 매달리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흥미와 강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시킨다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해낸다. 하지만 그저 잘 해내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탁월함에 도달하기 어렵다. 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일은 단순한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업자들은 모두 진득하고 우직하게
그보다 더 강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전력을 다해 매달리며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항상 최고를 목표로 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좋아했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들과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종종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이야기했다. 첫째, 내가 사지 않을 것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나 자신조차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결코 남에게 권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하게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삶의 철학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이 무엇이든 팔아치우려는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만을 팔게 되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 신뢰만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팔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둘째,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을 막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만약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면 그와 함께 하는 일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다. 언제고 그만둘 시점만 제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존경하는 사람들과 일하면 모든 것이 배울 점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생겨난다. 당신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이 바쁘고 정신없는 순간에도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이 훨씬 덜 느껴진다. 고단한 상황에서라도 유머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을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원칙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나 역시 내가 신뢰하는 동료들 덕분에 이 원칙들을 만족시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온 덕분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점차 다가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과 배움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처럼 투자 역시 명확한 원칙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만의 원칙이 아니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원칙들은 모든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었다. 이 원칙들이 당신의 인생, 배움,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리스크.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그 중에서도 평판에 관한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사업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그 리스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나의 평판과 신뢰에도 어떤 파장을 줄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평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쌓기가 매우 어렵고 만약 상대방의 도덕적 성향이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거래는 아무리 유망해 보인다 해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철칙이다. 내 오랜 경험 속에서 나는 인성이 결여된 사람과 엮이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경험해왔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못 선택하면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변한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눈앞에
맞더라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한 큰 실수나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조심하는 것도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큰 손실을 보면 투자자로서 다시 일어서기란 사실 쉽지 않다. 돈을 잃는 것 자체보다도 그 손실이 나의 정신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가 문제다. 내 주변에 뛰어난 투자자들도 일생에서 몇 번의 큰 손실을 경험했는데 그 후로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간의 노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하며 내 스스로를 경계해왔다.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다각도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평판과 인격을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만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유혹 중 하나가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지름길이라는 게 결국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안전 마진을 없애는 것이라면 과감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독립성,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객관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현실에서 특히 비즈니스와 투자 세계에서는 자기 판단의 오류를 지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사고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대중의 소리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사고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 자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객관성의 기준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다. 시장이 들끓고 투자자들이 특정한 종목에 열광할 때 나 역시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던 초기에는 남들의 열광에 쉽게 휩쓸리곤 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결정이 남들의 판단과 겹친 것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군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는 곧 평균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투자와 비즈니스는 평균에 머무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지 않는다. 평균적인 사고는 평균적인 결과만 가져다 준다. 그저 군중의 판단을 모방하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수익, 그저 그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라면 피해야 할 태도다. 군중의 기대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위대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나는 평생에 걸쳐 독립적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나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었다. 워렌 버핏 역시 흔들리지 않는 나의 판단력에 큰 신뢰를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특정 자산에 뛰어들어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나만의 분석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투자를 결단했다. 이건 운이 좋았던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어진 나의 철학이자 투자 전략이었다. 남들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가오는 순간 나는 의심한다. 반대로 남들이 무시할 때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대중을 따라가는 태도는 시간이 흘러 크나큰 오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은 언제나 단기적인 결과나 트렌드를 쫓아다니기 마련이다. 이러한 단기적 유행보다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냉철하게 사고해야 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대중이 살아가는 주식일수록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인내. 살다 보면 누구나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이런 순간마다 저항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실행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순간이 더 많다. 사람들은 종종 조급함에 빠져 잦은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과 수수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불필요한 행동은 복리의 이익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이다. 복리는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괜히 이런저런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이 복리 효과를 스스로 방해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도대체 언제 이걸 팔 거냐? 새로운 정보가 떴는데도 그냥 둘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내 철학을 스스로 되새겼다. 행동을 위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말 그대로 무언가를 단지 행동하기 위해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 번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큰 경기 변동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모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매도에 나섰지만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주식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결국 다른 사람들은 소문과 두려움 때문에 이익을 놓치고 말았다. 그 주식은 복리의 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졌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복리의 힘은 인내 속에서 빛난다. 사람들은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행운은 기회를 기다리고 기민하게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이다. 수익과 함께 과정을 즐기는 태도도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진정한 공간이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투자든 삶이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다. 워렌 버핏과 나의 투자 과정 역시 그러했다. 우리는 회사의 수익률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었다.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일구어가는 경험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경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 단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리기보다 장기적으로 복리가 쌓이게 기다려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면 된다. 결단력.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그만큼 많은 기회의 문이 있다.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만 그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 여건이 조성됐을 땐 결단력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적당히 살펴보고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투자든 인생이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금융시장이 폭락했던 당시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워렌 버핏과 나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기회라고 생각했다. 시장이 불안에 떨며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그때 우리와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은 이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 포착의 원리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때가 아니라고 머뭇거릴 때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기회를 목격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회인지를 알아보고 붙잡는 건 소수의 몫이다.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성공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회를 보는 눈이 있고 그 기회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결단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된 마음가짐이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땐 부디 망설이지 말아라.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준비된 마음과 기회의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집중.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상황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 의사결정에서 혼란스러움을 줄이고 처음 목표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때로는 단순한 진리가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복잡해 보이는 결정들도 결국은 당신이 처음 목표했던 기본 원칙을 돌아보는 것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만과 권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오만해질수록 점점 더 경각심을 잃게 되고 권태로울 때는 사소한 문제조차도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다. 나 역시 한 번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둔 후 약간 오만해졌던 때가 있었다. 나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이 생겼고 그 결과 일부 투자를 부주의하게 처리하면서 소중한 자산을 잃고 말았다. 그 후 나는 이 오만을 그 무엇보다 경계하게 되었고 이후에 투자에서 훨씬 신중해질 수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정보는 마치 배에 난 작은 구멍처럼 점차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요한 핵심 정보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함과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임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성공은 그저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작은 성취와 배움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길 위에 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이 믿고 존중하는 원칙들을 성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꾸준히 쌓은 노력과 좋은 관계 그리고 강한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진가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나와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선택하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